제4장 경우의 수와 확률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복습인데요. 서로 다른 n개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n 팩토리얼이라고 앞서 배운 바가 있습니다. n 팩토리얼이라고 하는 건 1부터 차례대로 순차적으로 점점 1씩 커지는 자연수를 n까지 모두 곱한 것을 n 팩토리얼이라고 하죠. 일본어로는 카이조라고 표현한다고 했습니다. 자, 가령 이렇게 서로 다른, 여기에서 중요한 건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의 이제 포인트인데요. 서로 다른 과일 3개를 이제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라고 하면 이게 서로 다르니까 이 3개죠. 그러니까 3 팩토리얼이다 이렇게 계산이 될 수 있을 거고요. 3 곱하기 2 곱하기 1, 즉 6가지 경우가 존재할 것이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것을 그림을 그려보면요, 이렇게 사과, 바나나, 딸기가 일렬로 모두 그 결과가 다르게 나열한 것을 보면 6가지라는 걸 알 수 있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렇게 6가지 경우가 존재합니다. 자, 그렇다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이 이제 나열되는 경우도 완전히 똑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이것을 나열하기 위해서 이 벌꿀과 이 벌꿀, 인형 지금 완전히 똑같죠. 그러니까 이거 3팩토리얼 이렇게 계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 달라야지만 이제 나열을 하는 요 공식을 쓸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지금은 같은 게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구분시켜 주겠습니다. 얘를 뭐 빨간색 벌꿀이라고 보고, 그 다음에 얘를 파란색 벌꿀이라고 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빨간 색깔로 잠깐 동안만 생각하고 얘를 파란 색깔로 잠깐 동안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다 다르게 됐죠. 자, 이런 상태에서 이 나열을 한번 해보면요. 자, 이 벌꿀 2개가 서로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고서 이 나열하면 아까 전에 이제 과일 배열하는 것과 똑같이 6가지 경우가 나오죠. 그런데 실제로는 이게 벌꿀이 같은 벌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가정해서 빨간색, 파란색 가정 다르다라고 가정해서 이제 배열한 것과 실제로는 이게 같기 때문에 실제 이 결과는 조금 다르겠죠. 자, 그러면 다시 다르다고 가정을 한 상태에서 배열한 것을 요것을 이제 벗겨보면 이렇게 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같은 것들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예요. 자, 요거 벌꿀 2개 이렇게 있는 거랑 이렇게 있는 거랑 지금 이거 완전히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따로따로 셀 것이 아니라 한 가지로 봐야 되겠죠. 결과가 똑같으니까요. 이거 한 가지예요. 자, 그리고 여기도 똑같죠. 지금 벌꿀 2개가 위치하고 있는 곳이 자리 바꿈 이렇게 해도 완전히 똑같죠. 이것도 한 가지로 봐야 되죠. 여기도 마찬가지. 요런 경우나 지금 이거 한 가지죠. 이것도 한 가지예요. 그렇다는 말은 이것은 6가지가 아니라 이거 3가지라는 거예요. 이 3가지가 어떻게 계산이 된 거냐면요, 이 다르다라고 보았을 때에, 이 벌꿀이 다르다라고 보았을 때에는 모두 다 다른 게 되니까 이제 3팩토리얼인데, 거기서 나누기 같은 것끼리 이제 자리 바꿈하는 경우가 있겠죠. 이 벌꿀 2개가 서로 자리 바꿈하는 게 2팩토리얼이잖아요. 요게 2개를 나열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근데 요 2개 자리 바꿈해도 어차피 같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들끼리 같은 한 가지로 취급이 되니까 이 전체 6가지 중에서 이 자리 바꿈하는 경우 2가지를 나누어 준 거예요. 그러면 3가지가 나온다는 거죠. 자, 다음 같은 것이 포함된 것을 나열을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번에는 좀 개수를 늘렸어요. 벌꿀 2개, 그리고 오리 2개, 이게 같은 게 2개씩 포함되어 있죠. 전체 4개예요. 그러면 이걸 다 다르다라고 가정을 하면 이렇게 배열이 됩니다. 좀 많죠. 이걸 다 다르다라고 가정하면 4팩토리얼, 즉 24개가 될 거예요. 24가지. 그래서 24가지가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방금 이 형광 색깔 이 테두리를 벗겨보게 되면 이게 지금 같은 것들이 막 중복돼서 나오죠. 여기 벌꿀 위치가 같은 거, 요거랑 요거랑 뭐 요거랑 요거 다 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가지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한 가지. 그리고 또
여기 있는 것도 지금 같은 거죠. 이게 한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셀 수가 있느냐. 벌꿀이 자리 바꿈하는 경우의 수가 이 네 자리 중에서 벌꿀들이 막 자리 바꿈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그리고 이 오리들이 자리 바꿈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 그리고 로 연결되니까 곱하기가 되겠죠. 벌꿀이 자리 바꿈하고 그리고 이 오리들도 각각 이 자리 바꿈하는 거죠. 얘네들이 자리 바꿈하는 것, 서로 자리 바꿈하는 것 동시에, 그리고 오리들도 자리 바꿈하는 것. 그래서 이제 곱의 법칙을 써서 곱하기. 그러면 이 네 가지 경우가 나오는데요. 그 각각의 경우는 모두 다 같은 거예요. 이해가시나요? 이 벌꿀이 자리 바꾸더라도 전혀 상관없죠. 같은 결과죠. 그리고 오리가 자리 바꿈 하더라도 결국 같은 경우죠. 그러니까 전체 이거 다 다르다라고 봤을 때 4팩토리얼인데요. 그 중에서 네 가지씩은 다 한 가지로 취급이 되는 거예요. 이 자리 바꿈하는 경우가 네 가지인데 그게 한 가지로 취급이 되니까 네 뭉탱이마다 한 개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2팩 곱하기 2팩으로 나눠주게 되면 4로 나눠주게 되면 이제 6가지가 나온다는 거예요. 요렇게도 같은 거죠. 그리고 요렇게도 같은 결과고요. 요렇게 같은 결과고 요렇게 같은 결과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은 계산하는 법칙이 있느냐? 네, 있습니다. 어떻게 계산하냐면요. 이제 계산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것들을 모두 다 다르다고 보고 나열한 경우의 수, 5팩토리얼이죠. 다 다르다고 보면 5개니까 5팩토리얼. 나누기, 같은 게 2개, 3개 있죠. 그러면 이 같은 것의 개수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이 분모해서 줍니다. 2팩토리얼 곱하기 3팩토리얼. 이렇게 하면 같은 것들이 이제 포함되어 있어도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셀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것도 연습을 해볼까요?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겠어요? 자, 2개, 2개, 3개죠. 그러면 총 7개니까 이것들을 다 다르다라고 보았을 때 7팩토리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있는데, 그 중에서 얘네들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그리고 얘네들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 2팩토리얼, 이거는 같은 게 3개죠. 3팩토리얼 자리바꿈하는 경우의 수. 이것들을 다 곱한 것만큼 같은 경우의 수가 나올 거니까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결과는 굉장히 쉬워요. 자, 이것도 한번 계산을 해볼까요? 지금 카드 3장, 그리고 오른쪽 방향으로 향하는 카드 4장. 그러니까 전체 7장의 카드가 있죠. 그러니까 7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7팩토리얼이고요. 다 다르다고 봤을 때. 그런데 같은 게 3장, 4장 있으니까 그것의 팩토리얼만큼 분모에 넣어서 나눠주면 된다는 겁니다. 자, 이 방향 카드는 조금 다르게 응용을 할 수도 있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와 같은 문제 보신 학생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 카드를 일렬로 좌라락 나열하는 경우의 수, 같은 것이 포함된 이 카드를 7장의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7팩 나누기 3팩 곱하기 4팩 이렇게 계산이 됐었죠. 그 경우의 수는요, 이 로보트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맨 오른쪽 위에 있는 이 지점에까지 도달하는 경우의 수와 길을 따라서 이 지점에 도착하는 경우의 수와 완전히 같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카드를 나열하는 경우의 수가 이 로보트에게 입력을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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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위, 오른쪽, 위라고 하는 배열이 있을 수 있겠죠. 이 카드를 쫙 배열했을 때. 그러면 이 배열된 상태가 그대로 로봇에게 입력이 되어서 이 화살표의 방향대로 길을 따라간다. 이렇게 보면 길을 찾아가는 모든 경우의 수를 다 센 것과 마찬가지예요. 이 카드를 배열하면 항상 이런 배열이 나오진 않겠죠. 다양한 방법이 나오겠죠. 그 방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쨌든 길을 오른쪽으로 4번 가고 위쪽으로는 3번 가니까 이 순서와는 상관없이 항상 이 지점에 도착할 거예요. 그래서 길을 찾아가는 방법과 그리고 카드를 배열하는 방법이 완전히 같기 때문에 이 길을 찾는 방법을 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이용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조금 더 응용을 해보면요. 자, 이거 좀 지우고 이번에는 제가 여기다 새로 한번 길을 그려볼게요. 이렇게 뭐 여기에서 시작해서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시작이고요. 여기가 이제 도착 지점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시작에서 도착까지 이 길을 따라서 가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느냐, 최단거리로 가는 것은 몇 가지가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쨌든 오른쪽으로는 3번 가야 되고 위로는 또 3번 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3번 가고 위로도 3번 가야 돼요. 그런데 무조건 오른쪽으로 먼저 가고 위로 이렇게 3번 연달아 갈 필요는 없죠.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 오른쪽 한 번, 위로 한 번,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고, 위로 갔다가 오른쪽 가도 되고, 순서와는 상관이 없지만 어쨌든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 가야 된다는 거니까 오른쪽 방향의 카드 3장, 그리고 위쪽 방향 카드의 3장, 이 3장의 카드, 총 6장이죠. 6장의 카드를 일렬로 벼락 배열하는 경우의 수와 이 길을 따라가는 방법이 완전히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6팩 나누기 같은 거 3장 3장이니까 3팩 3팩만큼의 가지수가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자, 이와 같이 같은 것이 포함된 순열을 응용해 볼 수 있습니다.